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안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여러분은 학과를 선택하는데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또 잘하는 과목도 중요하지만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에는 높은 취업률 또한 여러분들 많이 고려하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내외 여러 기업체에서 바라는 공학적 필수 소양들을 넓게 배움으로써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학과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볼 학과는요, 바로 MSDE 전공입니다. MSD 대체 뭘 배우는 거지? 이렇게 아리송해할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정말 윤윤구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윤윤구 선생님을 모시고요. 차근차근 학과에 대한 모든 것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유구입니다. 오늘은 정말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학과가요. 네, MSD 전공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로 모르겠어요. 오늘. 어떤 학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SD 전공은요, Manufacturing System and Design Engineering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예요. 조금 이제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생산 시스템 및 설계 공학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이렇게 확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해서요, 전기전자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나노라든지 아니면 미세전자기계 시스템을 의미하는 MEMS라든지 아니면 광학이라든지 산업공학 같은 학과들을 이렇게 다 뭉쳐서요,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요, 융합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산업의 기초가 되는 공학적 필수 소양들을 넓게 배움으로써 또 공학적인 다양한 지식들을 이렇게 갖춘 인재를 양성한 학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완전 공부 많이 하고 오셨는데요? 네, 열심히 적어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떤 학과에서 또는 어떤 학부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왔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학과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설립 배경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요, 이렇게 보다 편리해지고 또 보다 풍요로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반대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이 급격하게 훼손되는 경향이 대부분의 산업 국가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선진국에서는요, 급격하게 친환경 기술에 대한 요구, 친환경 제품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술에 대한 요구들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MSD 전공은요, 친환경적인 공정 기술의 개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요구를 설립 배경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학이기 때문에 특히 기계공학이 가지고 있는 정밀도와 생산성의 효율성, 혹은 향상, 혹은 지능화와 관련된 요구도 당연히 반영이 됐고요.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로 기술 혹은 좀 더 첨단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노 기술 등이 급격하게 조명을 받으면서 점점 발전된 사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발전된 기술과 사회 현상,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새로운 생산 기술, 그리고 새로운 설계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 관련 전공과 학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니까 또 여러 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확하게는 MSD 전공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은요,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만 개설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공이 MSD 전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글로벌 융합 산업공학과라고 하는 학과 안에 세 개의 전공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융합 산업공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산업공학과 유사한 학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MSD 전공은 오히려 이 산업공학보다는요, 기계공학 혹은 뭐 기계 설계학 쪽에 좀 더 가깝고요. 정확하게는 기계 시스템 공학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관련 학과와 좀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명에 이제 조금 전체 전국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학과명에 기계공학을 사용하는 학과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4년제 대학에 대략 한 90여 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대학에는 한 20여 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공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과가 관련된 학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하게 개설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은 이 비슷한 학과들과는 달리 MSD 전공만의 특화된 점, 특징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공학을 기본 베이스로, 가장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그 상당수의 커리큘럼이 기계공학과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기전자공학이라든지 아니면 나노라든지 맴스라든지 광학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공학과 관련된 어떤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융합기술을 토대로 한 전문적인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고요. 그 융합을 통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실제로 기계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MSD 전공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MSD 전공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와 같은 기계산업사회 혹은 자동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생산 시스템 및 설계 공학 전문가를 더 필요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 분야가 되게 전문화되어져 있는 영역이다 보니 이 전문화되어진 영역을 융합하고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융합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더 안락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사회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 혹은 보다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기계를 필요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더 많은 기계를 설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설계할 수 있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이 학과가 매우 주목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높은 취업률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하니까요. 네네.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네,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미래의 중요한 인재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MSD 전공 학생들은 무슨 수업을 받고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요.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 봤습니다. 학생들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MSD 전공은 퍼즐이다. 다양한 분야를 한 분야 공부를 해가다 보면은 언젠가 멋진 엔지니어로서 성장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MSD는 송곳이다. 어려움이 닥쳐도 뭐든 뚫어내고 그 대신에 뾰족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MSD의 학과는 미로다. 출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을 이제 마주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결국 도달점에 도달을 하면 더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미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MSD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컴퓨터 수업이 진행 중인 한 강의실. 열심히 수업 중인 교수님과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실습을 하며 부품을 작동시켜보고 활용하는 것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업인데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트메가 128이라는 보드인데요. 이걸 활용해서 지금 모터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실제 작동하는 걸 보게 되면 되게 흥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MSD 전공은 모든 수업의 진행과 발표, 레포트까지 모두 영어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렇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학과 프로그램에서 1학년 때 영어 수업을 많이 듣게 되어 있어요. 영어 글쓰기, 영어 청취, 영어 회화 등 되게 많은 영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1학년 때 와서 영어를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MSD 전공은 생산 시스템 및 설계 공학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학과인데요. 기계 공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융합적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MSD 전공은 영국의 노선부리아 대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이 융합, 국제적인 글로벌 리더의 양성을 위해서 공동으로 만든 그런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기계공학, 산업공학, 전기전자공학을 두루 아우르는 융합과정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계전공은 역학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설계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것들을 주로 가르치는데 저희는 여기에 플러스 첨단 분야인 나노, 그다음에 전기전자, 통신 이런 분야까지 다 합쳐서 융복합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품 지향적으로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기계공학과, 뭐 전기공학과처럼 그런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배우기보다는 그러니까 기계도 배우지만 저희가 전기전자 쪽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고 그런 분야의 이제 학습을 통해서 조금 그러니까 뭐 기술 같은 것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빈 강의실에 모인 메사 동아리 학생들. 마치 수업의 연장인 것처럼 진지하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과 전공과 관련된 다양하고 알찬 경험들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MSD 전공 학생들. 그들은 학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스티브 워즈니악이 저의 롤 모델인데 그 같은 전문성 있는 엔지니어가 되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 최종 진로는 프리랜서입니다. 저만의 연구사무소 같은 그런 곳을 차려서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과의 취지에 맞게 글로벌하게 외국에서도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반도체 장비에서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게 위에 얇은 막이 깔려서 그 막이 되게 중요한데 그 막을 얇게 깔고 좀 더 많은 물질을 깔면 깔수록 이제 지금은 핸드폰이 딱딱하지만 플렉시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융합기술 엔지니어로서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학생들. 그들이 이끌어갈 한국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SD 전공 학생들의 모습 잘 만나봤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요. 학생들의 열정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이 정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정말 많이 탄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학과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요. 오늘도 역시 특별한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SD 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SD 전공 4학년 재학 중인 김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까지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이 딱 될 것 같은데요. 병수 학생 졸업을 앞두고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기계를 좋아하고 또 MSD 전공에 관심이 있었는지가 궁금했어요. 어땠나요? 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문과생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던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친했던 친구가 만들었던 어플이 앱마켓에서 1위를 하는 걸 보면서 공학에 대한 어떤 관심이 크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하게 됐고 그런 관심을 바탕으로 MSD 전공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문과 학생인데다가 공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과를 선택을 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쉽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학을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전반적인 공학에 대해서 다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문과에서 교차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학 분야에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다루는 MSD 전공은 제게 큰 유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노썸브리아 대학교와 복수학위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떤 학사 관리에 있어서 특정 영어 점수가 되지 않던가 아니면 전공 과목에서 F학점을 받으면 그 1년 과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학위의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저는 이제 해외대학원으로의 진학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MSD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MSD 전공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학과에 관해서 이렇게 충분히 알아보고 또 신중하게 선택을 했구나 기특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 딱 들어가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수 학생의 학과에 대한 첫 느낌은 어땠나요? 굉장히 영어가 강하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당시에 제가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대학 내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대학 내의 영어 수업이 원서를 사용하긴 하지만 어떤 수업 진행이나 시험 과정에 있어서는 한국어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큰 비판이었는데요. 저희 학과는 그것과 다르게 수업 원서 사용은 당연한 거고 수업부터 시험, 레포트, 발표까지 전부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는 노썸브리아 대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1년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4학년 때는 해외대학과 학술 교류에도 가지기 때문에 영어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되게 맺힌 게 많은 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어에도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졸업을 하면 영어만큼 확실하게 익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렇다면 또 특별히 더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과에서 교차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수학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점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학에 있어서 미분, 적분학 등 기본적인 수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학, 과학 영역이 많다 보니까요. 문과생들에게는 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 적분 괜찮은데요? 수학선생님이 그 얘기하니까 정말.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는 어려움 없었나요? 문과생이었으니까 이쪽은 좀 자신 있었죠?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문과생 출신이다 보니까 영어는 괜찮았는데요. 일단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전공당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까지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학기당 작성해야 하는 레포트 수라든지 진행해야 하는 발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학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2학년에서 3학년 진학 시에 영어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공 수업에 있어서 F학점을 받으면 진학이 불가하다는 점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도 꽤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년별로 전공 수업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1학년 때는 Introduction to Electrical Engineering, Statics, 미분적분학, 물리학, 컴퓨터, 영어 관련 수업 등 이제 전공 과목에 필요한 기초 과정을 수강하게 되는데요. 특히 2학년에서 3학년 진학 시에 IELTS 점수가 미달하게 되면 진학이 불가하기 때문에 영어 수업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학년에 접어들게 되면 공학의 기본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역학적 지식도 많이 배우지만 CAD/CAM을 통해서 실제 설계를 해보기도 하고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 해결에 있어 창의적 디자인을 해봄으로써 다양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이때까지 배웠던 과정의 심화 과정이 계속되게 되는데요. 특히 3학년 2학기 때부터 수강하게 되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캡스톤 디자인은 이제 저희 학과의 졸업작품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2개학기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배워왔던 공학적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은 이제 현재 산업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들에 대한 공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뭔가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다양한 공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시스템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병수 학생이 생각할 때요, 이 MSD 전공만의 매력
혹은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복수하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한국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서 받는 학위가 아니라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 학사관리, 그리고 진학 조건까지도 영국 노썸브리아 대학교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년 이제 영국 노썸브리아 대학교의 교수님들께서 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재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고 저희 학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관리 속에서 졸업 후에는 해외 진출에 강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밖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학번당 정원이 40여 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모든 커리큘럼을 이제 정해진 대로 듣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업을 동기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데요. 학업량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게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돈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학생들에게는 튜터 교수님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특히 1학년 때는 튜토리얼이라는 과정을 따로 진행을 하면서 학교나 학과 생활에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MSD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MSD 전공을 졸업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작년에 MSD를 졸업했고 현재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PM이라는 직무를 맡고 있어요. PM이라 하면 프로젝트 매니저의 준말인데 그 자동차 부품 하나를 개발에서부터 양산까지 프로젝트 일정을 짜고 또 현황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경영층에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기계공학적인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공학 그리고 산업공학까지도 두루두루 배웠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자동차에서 전장품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기계랑 전자, 전기 모두 그 기본적인 지식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관리할 수 있는 툴도 많이 배우고 그런 방법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제품이나 SSD 제품이 어느 정도 열이 나는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테스트도 하면서 개발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금형설계 과목인데 당시 배울 때는 제가 정말 필요가 없다, 내가 이걸 왜 배워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에 와서 제가 제일 처음 받은 업무가 케이스를 제작하는 업무였는데 금형설계 과목을 듣지 않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하라고 했으면 제가 하나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기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바로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다른 분야와 접목시켜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과에 관한 넘치는 자부심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MSD 전공의 취업 전망은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기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같은 영역이 될 거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항공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아니면 뭐 정밀 가공과 관련된 혹은 뭐 측정과 관련된 기업들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산업 전반에 어디든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건설 및 중장비 회사 관련해서도 취업을 할 수 있고요. 뭐 기술 평가라든지 투자 관련 기업으로도 진출길이 열려 있습니다. 공부할 분량이 워낙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대학원 진출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또 해외 대학,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으로 진출해서 연구소로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 쪽으로 진출하는 경로도 좀 많이 열려 있는 편이고요. 근래에는 변리사와 같이 이제 특정한 공학 기술들을 접목한 변리사 쪽으로도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공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많은 학과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공학의 가장 기본은 사람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나은 기계 혹은 보다 효율이 뛰어난 메커니즘에 대한 요구는요. 산업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말 혹은 보다 나은 기계 문명이 등장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꾸어 말한다면 보다 나은 기계에 대한 설계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전제로 깔고 있는 말이거든요. 또 특히 근래에는요, 이게 무인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최첨단을 이야기하는 모든 분야에서요, 이 전공의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설계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 MSD 전공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병수 학생, 이 입시 준비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예, 특히 제가 이제 전공에 진학할 때는 정시로만 이제 인원을 모집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뿐만 아니라 논술이나 면접 등의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올해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던 교수님께 좀 여쭤봤는데요. 네. 진짜요?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마어마한 노력인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 전공의 목표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물론 물리적인 그런 공학적 직관력이나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과생이라고 해서 절대 영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과에서 영어는 이제 기본이자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네, 공부량도 많고요. 또 영어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기 때문에요. 이 학과에 대한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MSD 전공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주 정말 유익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병수 학생,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지도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사실 제 꿈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학 계열로 진학을 해서인지 제 주위에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어떤 약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기업, 대기업들의 기술 편취가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송사 3년이면 기둥불이 빠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약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법무팀을 갖춘 대기업의 그런 소송 능력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 해당 기업들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게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훌륭한데요. 정말 멋진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자꾸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나요? 네, 현재 저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면접 전형까지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하게 된다면은 제 꿈을 좀 더 빠르고 완벽하게 이루고자 겨울방학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로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우리 김병수 학생,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유익한 정보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말씀을 주신 윤윤구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MSDE 전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전공이 있고 또 저마다 다양한 혜택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전망이 밝은 그런 특성화 학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학 입시 요강을 꼼꼼히 뜯어보시고 또한 본인에게 적합한 학과를 찾는 작업을 조금 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 또한 대입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학과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요, 말끔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